안녕하세요. 미탐TV입니다. 오늘은 12월 배당 매력주 3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벌써 올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배당 투자로 좀 많이 두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당 매매와 설명과 그리고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월드컵 시즌이라 가지고 밤에 이제 축구를 좀 좋아하는 팀들을 할 때는 좀 보고 이렇게 해서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꼭 승리해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저희가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을 잡았는데요. 12월을 배당주는 사실 3, 6, 9, 12월 달이 원래 이제 배당이 분기마다 배당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12월 배당주이자 9월 배당주이기도 하고 6월이기도 하고 3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기업들의 리스트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세 개만 골랐던 이유는 그 배당주들 중에서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서 배당 수익률이 좀 역사적으로 좀 낮은 수준에 들어갔거나 이런 기업들은 조금 빼냈고요. 가급적이면 배당 매력이 있으면서도 현재 시점에 배당 수익률이 역대로 가장 높아져서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상대적으로 배당 매력도가 좀 올라간 기업들 위주로 뽑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시가 배당률이 높은 기업으로 뽑으면 다른 기업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배당 투자 전략을 짜는 개념에서의 과거의 배당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고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매달 이렇게 내용들 보시면서 배당 투자 관련된 종목들을 찾으시는 데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기업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은 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안테나 있잖아요. 그래서 무선 통신을 위한 이런 안테나들을 임대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는 이런 투자 신탁 리츠라고 하는데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임대료가 들어오면 그 임대료 중에서 대략 한 90% 이상을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이런 형태의 이제 리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메리칸 타워 하고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 기업이 워낙 전국에 많이 망을 깔아놓고 하고 있는데 이 회사도 똑같이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라운캐슬 인터내셔널 회사인데 사이즈는 좀 적습니다만은 요런 이제 임대들, 그 다음에 광섬유 관련된, 통신 관련된 임대들, 그런 것들 렌트에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배당을 주는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당 배당금들이 보면 2017년부터 이렇게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상으로는 한 6.26달러. 그러니까 더 또 계속 지금 인상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리츠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번 돈의 대부분 90% 이상을 배당을 하기 때문에 그걸 재투자한다든지 이런 쪽보다는 돈이 들어오면 물론 이제 저런 이제 시설들을 더 사서 그걸 임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늘면, 매출이 늘면 배당을 꾸준히 늘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리츠 회사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최근에 3분기 실적을 좀 살펴보면요. 올해 3분기 실적은 15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14억 5천만 달러 대비해서는 한 8% 정도, 한 자릿수 후반 정도 올랐는데요. 보통 이런 통신 사업들이 막 고속 성장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잘하면 한 10% 근접까지 가고 조금 주춤한다 그러면 한 5% 전후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그냥 배당하는 유틸리티 기업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FFO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실 리츠 회사는 좀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저희가 8억 달러 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5% 정도 오른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이제 AFFO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인 이제 기업들은 이제 이익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익 중에서 보면 이제 이런 회사들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좀 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들을 유지하기에 들어가는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차피 또 빠져야 되니까 그 돈을 다 배당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배당을 해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출에 좀 들어가야 될 돈 이런 것들은 좀 더 해놓고 그 다음에 임대료 인상 관련된 거 더 해놓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합산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한 합산한 금액을 저 AFFO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일반적인 기업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따지자면 현금 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상당히 유사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당기순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더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그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을 가감해서 금액들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이익하고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인 현금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리츠 회사는 순이익보다도 더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AFFO라고 하는 거고, 배당을 주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 금액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좀 많이 주려고 하면 순이익보다 중요한 지표가 바로 이 AFFO라고 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도 내년에도 한 5%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리츠 회사는 배당 성향이 기본적으로 100%가 아마 다 넘을 거예요. 그래서 200%가 넘는 회사들도 있어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 번 돈보다 막 2배 이상 배당을 주면 어떻게 이 회사가 유지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제조업들은 배당 성향이 순이익 대비해서 이렇게 똑같이 다 계산하잖아요. 근데 얘도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실제로 벌어들인 현금 대비해서 배당을 지금 주고 있기 때문에 AFFO 분의 배당금을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대부분 다 아마 100% 미만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들인 캐시플로우보다 더 많이 배당 주는 건 쉽지 않잖아요. 이미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익을 쌓는 것도 아니고 매년 빼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AFFO 분의 배당금으로 계산해 보시면 대부분의 리츠 회사들이 아마 100% 미만, 그러니까 90%, 뭐 80%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을 아마 유지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AFFO가 리츠 회사는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개념을 먼저 좀 잡으시면 좋겠어요. 내년에도 보시면 한 4% 정도 늘고 매출액도 한 4% 늘어서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내년도에도 매출이나 또 배당을 더 주는 데는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 가지 체크 포인트하고 배당주 전략을 한번 짜볼 텐데요. 첫 번째, 회사의 장기 배당 정책을 확인해서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줬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고가 4.2% 정도 배당을 줬고 평균으로는 한 3.3% 정도 배당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배당주 투자 매력도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이에요. 상위 7.8%니까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주로서 되게 괜찮은 배당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당 배당금도 매년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배당락은 이제 이게 배당이 이제 분기마다 주고 있는데요. 배당락이 12월 14일이에요. 그래서 요 전에 3거래일 전에 여러분들이 주주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2월 10일이나 9일 요 정도 사시면 안전하시겠네요. 배당금 지불은 12월 30일이니까 연말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겠네요. 주당 배당금은 1.5달러를 분기마다 65달러를 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배당주 체크리스트 이익하고 현금 흐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내년도에도 매출액이 한 10%, 그리고 올해는 그랬고 내년에는 한 3%, 주당 순이익은 한 2% 줄어들지만 아까 앞에서 보셨던 AFFO라고 하는 그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도 내년에 한 4%가 정도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캐시플로 상으로는 이제 배당을 더 줄 수 있는 여력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배당주 전략을 좀 살펴보면요.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시가 배당률이거든요. 시가 배당률이 높으면 주가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시가 배당률이 낮다는 얘기는 주가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반대로 주식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사야 되는 주식 시점이고, 요때가 시가 배당률이 한 4% 정도 나오던 4% 넘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쭉 떨어져서 최근에 뭐 주가가 한 200달러를 돌파할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배당 수익률이 한 2.5% 조금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인 어떤 배당 수익률의 밴드로 보면 되게 비싼 가격이에요. 그때는 파는 게 좋고, 배당주라고 해서 꾸준히 꾸준히 갖고 있는 것보다 중간에 이렇게 시세 차익을 실현하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예상 배당금이 내년도가 아마 지금 마지막 이번 분기에 주는 배당금 정도는 충분히 4번을 더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한 6.2달러 정도가 됩니다. 아까 앞에 이제 회사가 이제 예상하고 있는 건 6.3달러 정도 되거든요. 현재가가 137.52달러예요. 그래서 나눠보면 예상 배당률이 4.5%이기 때문에 역대로 가장 싼 가격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로서 상당히 매력이 있고, 그래서 12월에 배당주로 선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가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매수 가격대가 이때 130에서 140달러 정도에는 주가가 이제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은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안전한 배당을 하면서 향후에 주가 상승률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로 데이터로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역산했을 때 시가 배당률이 가장 비싼 가격을 역산해서 계산해 보면 한 200달러 정도 넘어가면 그때부터 비쌉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가 배당률 한 4%, 4.5% 사이를 받고 있다가 나중에 주가가 올라가서 한 3% 이하로 또는 2%대 후반으로 진입하는 이 200달러 전후에 오면 차익 실현하면 시가 배당과 또 이
주가 차익을 둘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요 배당주 투자하시는데 포트폴리오 짜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첫 번째 기업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